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내일 모레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가 내일 모레 8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유승민 후보, 유승민 캠프 상황실장인 오신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캠프의 컨트롤 타워이신 상황실장이신 거죠? 뭐 심부름하고 각 본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 보면 상황실장이 사실 모든 상황을 총괄해야 돼서 가장 바쁘고 네. 가장 정신없는데 잠도 잘 못 주무실 텐데. 자, 2차 컷오프는 당연히 통과하실 걸로 봅니다만 지금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오늘과 내일 당원 투표 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8명의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이게 여론조사 70% 또 당원 투표 30% 반영되고요. 마지막 파이널 1명으로 압축할 때 50% 이렇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네. 같은 당원들이 투표를 파이널에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투표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오늘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의 투표율에 비해서 네. 다소 높은 한 40% 육박하는 한 15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 투표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이 내일 ARS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45.36% 지난 6월 11일 이준석 당대표 선거의 결과인데, 네. 저는 이제 그보다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거라고 보고요. 50% 훨씬 넘을 것 같은데요. ARS가 50% 사실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ARS 투표가 사실 투표가 더 훨씬 편리하지 않나요? 당원들 투표하는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경우는 이 모바일 폰으로 투표하는 또 인증하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ARS 투표는 뭐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일도 이제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로 이렇게 유입된 신규 당원들에 대한 투표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임했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어떤 경기, 서울 수도권의 투표 그리고 2030 청년들의 투표가 이 유승민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도움이 되는 투표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번 대선 경선을 즈음해서 한 26만 명 정도 당원이 늘었다고 하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에 한 23만 명이 이제 선거인단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럼 23만 명 정도가 대선 경선 흥행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위장 당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위장당원 얘기를 증거도 있다고 하셔가지고 DC 국힘갤이라고 하시던데 위장당원 몇 프로입니까? 잘 알겠지만 그 DC의 갤러리라는 게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런 공간인데 그것에 올라오는 글들 일부를 가지고 뭐 위장당원이라고 그것을 보편화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그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넌센스였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위장당원이라고 언급하기보다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정당법상에는 안 되게 되어 있지만 이중당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지역에서 요청에 따라서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갤러리에 있는 그런 글들이 증거가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무슨 위장당원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근에 유승민 후보께서 평상시에 이게 점잖은 이미지와는 달리 굉장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특히 비판이 굉장히 세지셨습니다. 네네. 예. 어제 뭐 무속인 관련된 얘기도 직접적으로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구심 내지는 거의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네. 무속인과 지나치게 윤석열 후보가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라는 네. 취지의 말씀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다른 뭐 저- 물증이나 뭐 아니면 증언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건가요? 아니 이제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게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네. 이제 손바닥에 그 왕자라는 글씨를 네, 그렇죠. 3회차의 그 3회, 4회, 4회, 5회, 방송 예. 토론에서 3번에 걸쳐서 그 똑같이 그 글씨를 써갖고 나왔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런 행위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고 또 네. 그것이 결국에는 뭐 어찌 보면 이렇게 주술이나 아니면은 저 미신에 의존하는 자칫 이 대통령의 국가 지도자 대통령의 리더십이 네. 주술이나 미신에 의존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리스크와 위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의 국가 리더십에 대한 뭔가 불안정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부터 주변의 인물들 특히 뭐 지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자리에 무속인과 같이 했다든지 또 주변에 그 부인의 어떤 논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 만날 때도 뭐 역술인이랑 같이 만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에 너무 이 대통령을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주술이나 미신에 어떤 의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어저께 거론된 그런 역술인이나 또 무속인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돼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확인이 돼서 네네. 그것을 이제 토론회에서 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알고는 있지만 뭐 스승이나 멘토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짓말이다라고 그냥 단칼에 또 오늘 보니까 유 의원님께서 자 그래서 아마도 유 후보님께서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 임팩트 없다 이런 좀 그러니까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생각만큼 지지율이 안 나오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발언 자체를 굉장히 세고 강하고 날카롭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냐라고들 이제 분석들을 하던데 네. 자, 그래도 톤이 세고 날카로워졌지만 3등은 확실하지만 자, 그러면은 2등으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저력이 유승민 후보에게는 어떤 저력이 있는 거냐,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 대선이라는 것이 뭐 신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향후 5년 동안 이 국가를 운영할 대통령이 어떤 비전이나 철학이나 또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인데 네. 사실상 그런 검증할 수 있는 대상 또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이 좀 부재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네네. 준비가 덜 돼 있는 윤석열 후보의 경우 그것이 굉장히 뒤늦게 하나씩 뭐 작은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안타까웠고 또 이게 8명의 후보들이 서로 이 변별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이 토론에서의 또 정책에서의 어떤 장점들을 부각시키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내일 모레 이제 4명으로 압축되면 1대1 토론도 하고 맞짱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10차례에 걸친 토론 속에서 과연 지금 이제 10월 10일 날이 되면 민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는 과연 누구냐? 그것이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아니면 유승민이냐 이런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본선 경쟁력에 강점을 갖고 있는 또 중도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후보는 유승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강점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는 유승민이다. 이게 4명으로 압축되면 충분히 잘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취지신데 그 필승 카드 어떤 점이 유승민의 어떤 점이 이재명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필승 카드다. 어떤 점이 가장 큰 강점인가요? 이재명 후보와 비교했을 때. 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49대 51의 굉장히 1, 2%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려면 중도의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청년들 또 유승민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중수청
그리고 중도층과 수도권 또 청년층 이분들이 중수청.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걸어왔던 그 개혁보수의 그 과정들이나 길, 또 그것들이 이런 중수청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또 외연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본선 경쟁력에 그것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이렇게 지금 이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뭐 벼락치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들, 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유승민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 속에서 저희는 이제 본선 마지막 파이널에서 그 장점이 드러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중수청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중도, 수도권, 청년. 근데 이제 유 후보님께서 지난 대선 때는 말씀 안 하셨던 공약이, 정책 공약이 여성가족부 폐지, 그다음에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성별할당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청년 중에서도 이대남만 타겟팅한 거 아니냐. 이게 유승민 다운 공약 맞나? 하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2017년도 대선 때도 여가부 폐지 공약은 있었고요. 아, 네네. 당시에는 여성단체에서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호응을 했던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것은 그 단순히 뭐 여가부 폐지라는 것이 남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의지의 표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채용할당제를 폐지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어떤 여성이나 남성의 부분들이 아니라 양성평등에 대한 그 채용할당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정 성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공무원 시험조차도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특정 남성을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양성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20대 남녀에 대한 젠더 갈등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잖아요. 사회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바로잡고 이 성별 갈등을 좀 치유하면서 통합의 과정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자, 유승민 후보 준비 오래 한 거 알겠다. 자, 그러면 유승민만의 정치인 유승민의 인간적 매력 우리 유권자들이나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필 좀 해주시죠. 유승민의 인간적 매력. 이 보수의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수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그 쭉 걸어왔던 그 정치적인 여정이 있고요.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는 다소 고집스럽고 뭔가 이렇게 왜골진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 본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능력으로 봐서는 그 누구보다 유승민이 준비되어 있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통령이 돼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황시장님도 유 후보님이랑 비슷하시네. 인간적 매력을 좀 어필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아, 인간적 매력이요? 저 유승민이 굉장히 차갑고. 네, 그래 보여서. 보면은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따뜻하고. 한 개인의 특히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그런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서 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이미지, 소신에 차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너무나 조금 이렇게 차갑고. 고집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예. 했던 그 주변의 동지들이 네. 한 명도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같이 간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네. 자, 우리 유 후보님의 인간적 매력을 신장개업에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상황시장님께서 꼭 한번 방송에 모실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적 매력을 어필해 주십시오.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유승민 캠프 상황실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